충격 현장 단독 보도. 경청의 침묵을 깨고 울려 퍼진 김호중님의 첫 소절, 소망교도소를 뒤흔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대신 형광등 아래 서신 김호중님, 수백 명의 삶을 깨운 단 하나의 목소리. 트바로티의 절제된 진심, 재소자들의 굳은 마음을 녹이며 눈물바다로 만든 현장. 2025년 가을, 대한민국 그 어느 대형 콘서트홀에서도 수만 명의 팬클럽 아리스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가장 묵직하고 깊은 울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무대는 서울도 부산도 아닌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의 차가운 강당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김호중님의 첫 소절에 숨을 죽였고 결국 수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트로트 황제 김호중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내려놓고 경청의 침묵 속으로 들어가신 그날의 현장을 단독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행사 시작을 알리는 철제문이 덜컹거리며 닫힌 오후, 소망교도소 강당에는 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그곳에 남은 것이라곤 차가운 벽과 몇 개의 형광등 불빛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은 떨림만이 존재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묘하게 숨을 죽인 채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누구도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지 않았지만 강당을 채운 공기는 단순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아 먼저 입을 닫아버린 분들의 침묵, 바로 경청의 침묵이었습니다. TV 특집 무대 위에서 현악과 관악이 몰아치는 환호 속에 서 계셨던 김호중님. 그날 그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평범한 형광등 아래에 서 계셨습니다. 수천 명의 관객 대신 회색 수용복을 입은 분들, 교도관, 그리고 몇몇의 상담사만이 그의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LED 스크린도 화려한 오프닝 영상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마이크와 큼직한 스피커 2개, 그리고 나무 냄새가 밴 단상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은 그 어느 대형 콘서트홀보다 묵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의 강당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첫 소절이 수십 명의 인생을 다시 깨우는 실험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용자분들은 누구보다 감각이 예민해진 분들입니다. 작은 변화, 말로 다하지 못한 기류까지도 직감적으로 느끼십니다. 그들이 느끼기에 이날의 공기는 분명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바닥을 짚는 듯한 신중한 발자국 소리가 뒤쪽에서 들려왔습니다. 발걸음의 주인공이 천천히 단상 앞으로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강당 전체의 공기가 미세하게 뒤틀렸습니다. TV에서 보던 익숙한 턱선과 눈매,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굵은 목소리의 주인공. 수용자분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렀습니다. 진짜네. 누군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사진 속에서도 화면 속에서도 수없이 보았던 그 얼굴, 바로 가수 김호중님이 그들의 눈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생각보다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이 강당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 몇 초는 몇 달, 아니 몇 년 같은 체감의 길이었습니다. 수용자분들은 직감했습니다. 그의 어깨에 얹힌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짧은 숨, 미세하게 떨리는 목 젖은 그의 긴장과 그들의 긴장이 묘하게 같은 박자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인생이지만 같은 박자에 묶여버린 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첫 마디를 꺼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 앞에서 노래하게 된 가수 김호중입니다. 아주 평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강당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밀도로 변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그는 그 말을 하실 때 화려한 관객이 아닌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날 프로그램의 제목은 경청의 침묵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목은 강당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 침묵은 유리처럼 투명했고 동시에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게 만드는 팽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김호중님의 첫 소절이 강당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들을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콘서트장에서는 웅장한 반주와 관객의 함성이 그의 목소리를 떠받쳤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맨몸 그대로 어떤 장식도 없이 강당을 채웠습니다. 저 목소리 TV에서 들을 땐 그냥 잘 부른다고만 생각했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왜 내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지? 그날 선택된 곡들은 화려한 신곡도 차트 상위권 곡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래된가요? 누구나 한 번쯤 흥얼거려 보았을 법한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곡들은 이 공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얻었습니다. 가사가 말하는 그리움은 면회실에서 겨우 마주한 가족의 뒷모습이 되었고 후회라는 단어는 판결문에 적힌 숫자로 변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노랫말은 예쁜 다짐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절박한 결심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김호중님은 과하게 꾸미지 않으셨습니다. 화려한 기교를 과시하지도 않으셨고 일부러 감정을 끌어올리려 울먹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 소절 한 소절 노랫말을 가슴에서 떠올려 입술 끝으로 옮기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절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파도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앞줄에 앉아 계시던 한 수용자분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어깨를 작게 떨고 계셨습니다. 말없이 떨어진 그의 눈물은 강당 바닥에 조용히 떨어지며 동시에 다른 누군가의 가슴속 굳어있던 돌덩이를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넘어져 본 사람은 다른 넘어짐을 알아본다. 이날 가장 조용했지만 가장 크게 울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느꼈습니다. 이 무대의 선분 역시 단지 성공한 가수가 아니라 넘어져 본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 애쓰는 과정 속에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인식이 생기는 순간 별것 아니었던 첫 소절이 갑자기 엄청난 무게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보는 신호였습니다. 소망교도소 예술 치유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는 순간 이곳은 잠시 교도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이 모여있는 방이 됩니다.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느슨해지는 시간, 제명과 형량, 전과와 사건 번호가 잠시 이름과 얼굴 뒤로 물러나는 시간. 그 틈에서 사람들은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잘못되었을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도 되는 걸까? 김호중님이 소망교도소에서 울리신 첫 소절은 어떤 화려한 콘서트보다도 강렬하고 의미심장한 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한 인간의 진정성이 다른 인간의 절망을 보듬는 치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그가 있는 자리에서 가장 강하고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리스 여러분, 오늘 소망교도소를 울린 김호중님의 첫 소절,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응원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김호중님이 다시 빛날 그날까지 트롯 이감정 채널이 그의 모든 행보를 함께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